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방송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TYM이고요. 예, TYN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03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사실 좀 되셨나 봐요. 네, 아니, 지금 산지 한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빠지죠? 네, 그 언저리가 아마 있어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밑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농기계 관련 주라 그래요. 실적이 되게 좋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 종목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 실적 베이스도 좀 상향되는 건 맞는데 테마 네, 네. 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거 아시죠? 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동기 곡물값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게 됐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네네. 그럼 여기서 이 관리gem에 서 있는 거 이걸 팔까 말까, 그죠? 일단은 저는 좀 더 가지고 가보고 싶은데요. 이 네.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생각이 예.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주가라는 것들은 이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를 지금 가치를 먼저 미리 선반영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상 기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 관련 섹터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네. 만약에 이런 얘기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을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단기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의 선택지에 서 있다면 이 종목은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딱 종결이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산다는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예, 네. 왜 그러냐면 뭐 장기적으로 봐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세죠. 네네. 딴들 종목보다는 뭐 딴들은 뭐 2, 3%가 빠지더라도 이건 9%, 10%씩 빠져요, 그죠? 네네네. 빠질 때 무섭게 빠지지 않으세요? 네,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샀다가 더 빠지면 우리 심리적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면 더 해도 돼요. 근데 네. 그게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좀 네네.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정거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좀 있고 난 뒤에 거래량이 없이 빠져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올라가지 무조건 올라가는 않을까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집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매집만 네네. 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믹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수학이 이게 주식이라는 게 딱딱 단답형으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매집이 돼 있고 거래가 줄었고 이건 공식일 뿐이지 이게 답을 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환경 믹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패턴을 보고 이건 반등 구간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55일선 위에서 기술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거래가 잡혀 있고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방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전이 딱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좀 영향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거래도 매집돼 있고 정배열도 돼 있고 그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뉴스페이퍼를 잘 보면서 종목을 믹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믹싱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기술적인 거잖아요. 거래가 딱 잡혀있고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잡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올 거야. 그러면 더 사서 나오겠지 라고 하는데 복병이 내일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결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금방 나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꺾인 자리에서 더 사면 안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등을 들어올 때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영향이 없을 수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종목만 보는지 아세요? 다른 종목 안 보여요. 왜? 나한테 지금 손실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쪽만 바라보지 말고 옆으로 잠깐 돌려봐봐요. 잠깐 이쪽 반대로 보면 내가 왜 이런 종목만 왜 신경 쓰고 있을까?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물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옛날에 가장 많이 했던 행동과 실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 쪽 보면 이걸 가지고 물타서 단가를 낮출 바에는
먼저 빠졌던 거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이게 자산의 배분이라 그래요. 포트폴리오의 정비. 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종목은 시간이 좀 반등 들어요. 3,000원까지는 나오고 손에 안 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더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아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네, 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다음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배분하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네, 3,000원까지 네,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삼성 SDS요. 삼성 SDS 사였어요. 매수가 비중이요? 예. 13만 4천 원에 비중 30%요. 아, 그래. 좀 밀렸네요. 그죠?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멘토님 생각하고 비슷해서 이 얘를 한 2년 넘게 지켜봤거든요. 네네. 샀다 팔았다도 한 10번 반복하고. 네네. 그래서 위치를 낮은 위치다 싶어서 맞아요. 잡았거든요. 네, 맞아요. 차트 위치가요. 네. 그리고 멘토님 말대로 본전 다른 종목 본전 왔는 거가 매수가 왔는 거 한두 종목 정리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했는데요. 네, 잘했네요. 네. 얘를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B2B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SI 업체고. 예. 예.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공부를 뭐냐면, 한다고 하는데도. 이 그 전산하고 전사센터 혹시 데이터 센터 들어보셨어요? 예. 데이터 센터. 이게 삼성의 모든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SI 쪽이에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삼성 SDS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쪽,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분 이슈가 조금 있거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예. 왜 삼성전자 그 상속세 때문에 이 SDS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해서 뭐 상속세를 낸다 뭐 이런 거 시나리오들 때문에 많이 짓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 SDS가 그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 전산센터, 그 서버 센터라고 하면 돼요. 이게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쪽뿐이 없어요. 삼성 SDS 등등. 그다음에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그 리스크는 뭐냐면 지분의 이슈. 이게 맨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들은 난 땅을 샀어 한 10년을 바라볼 거야 5년을 받아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나는 5년 후에 이 땅을 샀다고 생각하고 5년 동안 투자할 거야 라는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타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살 때부터 수익을 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손실 나면서 기다리는 게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수준이나 보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위치에서 사는 게 어떠냐? 아니면 떨어지면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떠냐? 이 저점을 알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밖에 나가고 싶어요. 뭐를 사고 싶어 가는데 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비 끝이고 갈래 우산 쓰고 비 맞으면 우산을 잠깐 비는 잠깐 피할 수 있지만 옷이 다 젖을 수 있어요. 비를 끝인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가 막 시장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거칠어지면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블록딜이 저때 딱 하루 이틀 지켜보고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고 4년 동안인가 상속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3, 4년 동안 그 블록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목 잡은 거라.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주가가 반영됐다고 전 봐요. 이게 상장할 때부터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부분들은 희석됐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베이스예요. 실적이 좋냐 안 보냐, 돈을 잘 버냐 안 보냐,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게 가격이 이론에서 보면 바닥 따지기거든요. 근데 바닥을 잡을 때 건물을 올릴 때 우리가 바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방 공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땅을 파고 집안을 단단하게 해야 콘크리트로 해야 집이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집안을 단단하지 못하면 건물은 잠깐 멋지게 올라갔다 무너져요. 모래성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 이 돈을 건물을 공유 집안을 지려면 콘크리트를 들어가고 철근도 지나가고 포크랜드 올라가고 그 경비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공사를 하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이에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 SDS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저도 그 장기적인 생각 말고요. 동의해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적 베이스도 좋고 모멘텀. 어차피 세상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이슈가 더 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먹고 살기 위한 그 데이터 센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그다음에 SA 프로그램, 전산, AI 뭐 이런 쪽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모든 그 이쪽 프로그램 쪽은 다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커요. 근데 주가가 못 가서 문제인 거지.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블록들의 이슈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건물을 제대로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NK맥스요. MK맥스 하셨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2,500원에 1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아스코에 또 초대됐다 그러고 또 네. 완전 간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요. 네. 네.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힘을 못 받아요. 최근에 그거 다 아시죠? 네네. 예. 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를 버릴 카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되게 고민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 뭐 이 종목들 뭐 셀트리온하고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시장 대비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네. 예, 네네. 이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볼 때는 뭘 먼저 보야 되냐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무량 대형주를 보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지금 최근에 6월달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그 제약 업종의 단단한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 업종의 순환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2년 내내 빠졌거든요. 저번에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6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하반기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건 네. 뭐냐면 이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NK맥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반기 때는 제일 잘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일 메리트 있는 구간에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중이 이게 80%까지 산 거면 금액을 많이 산 건지 아니면 비중이 높은 건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금액 비중 다 다 높으세요? 실은 다른 이게 빠져서 다른 종목을 팔고 물타기를 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는 이게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 제약바이오는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인지 알죠?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뭔가가 하나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그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실망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제약 업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자 투성이에요. 이 회사 아시죠? 네. 실적이 아예 없어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건 또 누가 사라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개인들이 접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실은 지난번 3만 원 가까이 갔을 때 네. 멘토님께서 1조가 넘어가기는 어려우니까 팔아라 했었는데 네. 예, 그때 방송에서 팔아라 그랬는데 제가 못 팔았거든요. 못 판 게 아니라 안 파신 거죠. 네네. 그 왜 못 팔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 주식하는 사람은 안 판 거죠. 이게 네. 이게 욕심 가장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못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네, 마인드부터 바꿔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실수를 않거든요. 그걸 네. 찝어줘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탁탁 찝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아 그러셨군요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고통이 되게 막 힘들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팔으시면 돼요. 근데 한번더 반등이 올라와요? 2만 원가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는 이게 제로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네. 제로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시장 소문대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뭐 주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가 뭐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종목이 네. 어디냐? 여기는 18,000원 라인이에요. 18,000원, 1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정리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을 제대로 넘어가려면 22,000원에서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넘어갈 때 탄력으로 움직여요. 그 밴드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종목은 19,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한번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도 매집돼 있어요. 누군가 많이 사 있어요. 근데 그들도 손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아직 때문에 나가진 않은 거죠? 네? 나가진 아직 않았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언제 올릴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올릴 생각이 없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19,000원 넘어가 2만 원대 19,0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